한 여성이 흥분해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긴 그녀가 결혼 후 장만한 첫 신혼집인데요. 논팽이 같은 남편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외지에서 일을 하고 왔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에게 받은 이혼 통지서에 부랴부랴 집에 돌아온 그녀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은 홀연히 사라지고 집안엔 그녀와 관련된 모든 흔적들이 지워져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 품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그녀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죠.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류엔이라는 여성은 낯선 두 장의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장은 갓 태어난 신생아의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산모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보낸 사람은 그녀의 외사촌 언니였는데요. 처음엔 잘못 보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류엔은 곧장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인 자오둥이가 뜬금없이 이혼 협의서를 보내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함께 낳은 딸도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신혼 초처럼 불같은 애정은 사라졌지만 크고 작은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전에 그 어떤 징후도 느낄 수 없었기에 이혼 통보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이 그 퍼즐의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맞춰지는데요. 신생아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류엔은 그 길로 퇴근 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도착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한 순간 그녀는 이상함을 감지했죠.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고 반가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류엔은 곧장 물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인지, 아이는 도대체 누구 아이인지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산모가 불쌍해 잠시 도와준 것뿐이라는 해명이었는데요. 낯선 여자의 산후조리를 돕는 시어머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부정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손자, 즉 자오둥이의 아이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몰랐다 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한 젊은 여성을 집에 데려왔고 그때는 이미 출산을 앞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죠. 비록 양심에 꺼림칙하고 윤리적으로도 떳떳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친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류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떨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분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일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을 위해 외지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참담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때는 부부의 희망을 담아 정성껏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엔 아무런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과 스킨로션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들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벽지엔 사각형으로 색이 바랜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이 이 집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류엔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그 끝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에 든 망치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화장대 위 거울이었고 이어서 TV와 탁자, 벽에 걸린 시계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가구가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수어도 속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만하라는 시어머니의 외침에도 류엔은 아무 대답 없이 계속해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올라온 친정 어머니는 현장을 보고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부서진 집 안 한가운데 무너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친정 어머니는 대신 망치를 들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딸만이 아니었죠. 시집 온 우리 딸이 받아야 하는 대가가 이런 거냐며 류엔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실에 유리 테이블을 내리쳤고 옆에 있던 장식장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곧 친정 아버지도 도착했죠.
말없이 집안 곳곳에 물건들을 창밖으로 던졌고 마당에 쌓인 가구 위엔 이내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집은 류엔과 자오둥이가 함께 마련한 신혼집이었습니다. 류엔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그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자고 했던 말, 아이를 위해 돈을 벌자고 했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으로 변해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 집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자오둥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 그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것은 자오둥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달려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그는 땅을 치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듣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류엔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냉정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을 찾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요. 사건을 취재하던 지역 방송사의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무너진 집과 남겨진 불탄 가구, 그리고 서로 등을 돌린 가족들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류엔이 깊게 침묵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시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난 병원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자오둥이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통화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이 모든 사태의 무게를 모르는 듯 냉담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무책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모에게 넘긴 채 뒤에서 사태를 관망하는 그의 태도는 보는 이들에게 분노를 안겼습니다. 다음 날 류엔은 다시 한번 시댁을 찾아갑니다. 밤새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요. 근처 이웃에게 물은 끝에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병원은 며칠 전 사진 속 장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류엔은 부모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실 안, 시어머니는 다른 여성을 다정하게 돌보고 있었고 그 여성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안고 토닥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딸을 돌보던 손길이 지금은 다른 아이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류엔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감정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왜 자신이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을 듯한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아이 옆을 지키던 이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원 관계자들과 취재 중이던 기자가 달려와 말렸습니다. 기자의 설득으로 겨우 자리에 앉은 뒤에야 병실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니펀. 시골에서 상하이로 올라와 일하던 중 자오둥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낯설고 불안했을 때 자오둥이는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 배려가 곧 감정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한테 결혼한 적 없다고 했어요. 애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다고. 류엔은 수니펀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가 자신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성 역시 거짓말에 쏘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수니퍼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오둥이와 만나고 교제를 시작한 뒤 어느 날 그가 고향 집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깔끔했고 벽엔 아무런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으며 여자의 흔적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결혼도 안 하고 혼자인 줄 알았다 했죠. 그래서 자오둥이와 생활하며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류엔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수니퍼는 거짓말에 속았고 자신은 그 거짓말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류엔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책임을 회피하며 뒤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분노를 사귀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도망치게 두면 안 돼요.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니펀 역시 고개를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오둥이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한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던 그 순간 기자는 조용히 류엔에게 다가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물었는데요.
류에는 망설임 없이 법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류에는 자우둥이를 중혼죄, 우리나라로 치면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나 설득이 아닌 법의 힘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었죠. 고소장을 내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후회도 동정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자우둥이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엔 답이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그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류엔이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기자가 어렵게 통화를 시도했을 때도 그는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외도를 한 이유는 류엔이 여자답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녀가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술자리를 자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성이라면 조용하고 얌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류엔의 외향적인 성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단지 외로움에 기댔을 뿐이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모든 책임을 상황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두 여성의 인생에 깊게 관여한 당사자임에도 그에게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이퍼는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자우둥이는 지금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마치 자신이 가장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극단적인 말까지 꺼내며 회피하려 했지만 그 말 속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태의 중심에 서는 대신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류에는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결혼 관계 증명과 출생 증명, 그리고 병원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지침보다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조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우둥이는 처음엔 연락을 피했지만 관할 기관에서의 소환 통보에는 결국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순이펀과의 관계는 실수였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과 증거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류에는 조사 과정 내내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단호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억지스러운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순이펀 역시 진술에 협조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임과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의 원인이 된 입장이지만 그녀 역시 진심 어린 자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여성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남자에게 속았고 그 고통은 어떤 말로도 쉽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류에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등교시키고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혼자 남은 집안의 조용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흔적처럼 지워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발걸음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리로 된 삶은 쉽게 깨지지만 유리는 다시 모아 불태우면 더 단단한 유리로 다시 태어난다. 그녀는 언젠가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가 한 선택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왜 그 길을 걸었는지. 그때 그녀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침착한 목소리로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인간은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놓아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계약하고 아이와 함께 새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크진 않지만 이번엔 그녀 혼자의 힘으로 지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전 지웠던 결혼 사진 대신 딸이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진심만큼은 다시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우둥이는 언론의 취재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순이펀 역시 아이와 함께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의 무책임하게 시작된 삶은 결국 책임지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